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장 브랜드 확장인데요. 여러분 자료로 4-1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브랜드 확장의 정의 그리고 필요성,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중요 이슈와 가이드라인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전략 수립을 한 다음에 실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확장인데요. 브랜드 확장은 예전에 오비 맥주 브랜드가 오비 라거, 오비 아이스, 오비 블루 이런 식으로 오비 맥주에서 자체 상품을 아이템을 추가하면서 브랜드를 확장해 갔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 확장이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기존 브랜드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출시했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확장의 필요성은 이미 이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진 모 브랜드, 예를 들자면 오비 맥주가 인지도가 높았을 때 오비 아이스, 오비 블루, 오비 라거 이런 형식으로 확장을 해 가는데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고효율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브랜드 스트레칭, 결국은 브랜드 확장이라는 뜻인데요. 헤지스 브랜드를 여기에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헤지스 브랜드는 LG 패션의 브랜드인데 브랜드 헤지스 하나를 가지고 헤지스 골프, 헤지스 베이비, 헤지스 패션의 골고루 브랜드를 확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곧 브랜드 확장이라 하고 그 필요성은 유명세, 모 브랜드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소비자의 높은 인지도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되고 고효율 전략이 나온다는 것이죠. 브랜드 확장 유형이 있는데요. 라인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확장과 수평적 확장이 있는데 수직적 확장은 상향 확장을 할 것인가 하향 확장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면 같은 경우는 더 비싼 신라면 블랙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라면이란 유명세를 띤 이 브랜드에다가 블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블랙 라벨의 가격이 높은 고급 브랜드를 향해서 상향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향 확장인데 휴거 보스가 비싼 브랜드인데 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더 저렴한 브랜드로 하향 확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평적 확장인데요. 빈폴이라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빈폴이라는 브랜드, 모 브랜드를 이용해서 빈폴 레이디스, 빈폴 키즈, 빈폴 골프까지. 그래서 빈폴이라는 캐주얼 브랜드 하나가 모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여성 빈폴을 만들고 어린이 빈폴을 만들고 스포츠웨어, 골프 빈폴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라인 확장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이 있는데요. 아멘해머 베이킹 소다가 전체적으로 베이킹 소다 치약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카테고리 확장의 브랜드 확장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데 지금 엔소프 성장 매트리스 관점으로 여기서 한번 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제품 출시 방향성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매트릭스를 기존 제품과 신제품 그리고 현재 시장과 신규 시장으로 4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 제품과
기존 제품을 현재 시장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시장 침투 전략을, 그리고 현재 시장에 신제품을 넣었을 때는 신제품 개발 전략을 짤 수 있고요. 기존 제품의 신규 시장으로 전략을 짰을 때는 신시장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에 기존 제품을 신시장 개발 전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시장에 신제품을 넣었을 때는 이때부터는 다각화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장 매트리스를 이런 표를 그려서 했을 때 아주 쉽게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체계적인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엔소프 성장 매트릭스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루라는 브랜드로 내용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시루라는 브랜드는 지금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시루라는 브랜드로 시작해서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설빙으로 자리를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침투하는데요. 신규 시장 개방 전략에서 중국 상하이와 그리고 중국의 4개, 태국까지 진출하는 신규 시장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다시 신제품 개발 전략을 하는데요. 지속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사계절 내내 디저트를 즐기는 그런 전략을 현재 시장에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가지고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면 다각화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서 했을 때 아주 쉽게 기존 시장과 현재 시장, 그리고 기존 제품으로 신규 시장, 또 현재 시장에서 신제품, 신규 시장에서 신제품,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보면서 하면 아주 쉽게 브랜드 전략을 짤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신규 브랜드 관점에서 브랜드 확장의 장점이 있는데요. 새로운 신규 브랜드 관점에서는 브랜드 확장을 하는데 신규 브랜드 인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뭐냐면 모 브랜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인정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브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보증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써보지 않고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규 브랜드의 의미 전달이 아주 쉽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브랜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비다. 오비 브랜드가 맥주가 괜찮은데 거기에 오비 아이스, 오비 블루, 오비 라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때 오비라는 모 브랜드의 안정적인 것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뭐 아이스, 블루 이거보단 앞에 오비가 붙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 브랜드 확장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SK2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브랜드 확장인데요. SK2는 단기간 피부 회복이 된다는 내용에서 지금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계속 주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투명한 피부를 개선한다고 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시켰죠. 다음에는 우리 화장품은 미백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고기능성을 부과하는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브랜드 확장을 시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SK2라는 모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기능성 내용으로 확장을 해갑니다. 기업 관점에서 브랜드 확장의 장점을 보면요.
지금 모 브랜드, 원래 있었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모 브랜드, 원래 있었던 브랜드가 인지도나 선호도가 좋아야 되겠죠. 이미지가 안 좋았을 경우는 단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제품 중심의 마케팅 진행으로 비용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신제품이었을 때는 낯설을 것인데 모 브랜드를 붙여줌으로써 사람들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 브랜드의 기존 유통망 활용이 용이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브랜드를 출시해서 유통망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같이 딸려가기 때문에 유통망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연계된 패밀리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겠죠. 모 브랜드가 앞에 붙여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절감은 당연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게 나오게 되는데 사례를 들을 때마다 이 내용의 반복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통해서 시장의 고객의 욕구에 아주 잘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를 언제든지 모 브랜드가 유명하면 뒤에 다른 이름을 추가로 붙여서 브랜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관점, 모 브랜드 관점에서 브랜드 확장의 장점은 모 브랜드의 의미가 명료화되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가된 브랜드들에서 모 브랜드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모 브랜드의 의미가 명료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비자들의 연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복되게 추가되기 때문에 연상이 더 잘 될 수 있겠죠. 신규 고객 창출 및 시장 레버리지 증대입니다. 커버리지 증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새 확장된 브랜드가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창출해지기 때문에 힘은 더 생기겠죠.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브랜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SK2 브랜드라든가 헤지스 브랜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 브랜드 관점에서 지금 확장의 장점인데요. 방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모 브랜드의 의미 명료하다고 그랬는데 SK가 계속 붙어가면서 거기에 기능성을 추가해 가면서 확장을 해서 SK 브랜드는 더 확실하게 고객들의 머리에 연상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나이키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나이키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원래는 나이키 운동화를 생산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브랜드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 용품까지 추가를 해서 브랜드를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나이키 브랜드, 모 브랜드 유명세를 이용해서 신발만 했다가 다시 전체적인 스포츠 용품에 나이키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확장해 가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모 브랜드 관점에서 장점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나이키가 반복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 브랜드 관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같이 모 브랜드 관점에서 장점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만들고 나서 나머지 이 윈도우즈 폰까지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연속적인 브랜드 확장인데 그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헤지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놨다가 헤지스 여성 헤이스 레이디스를 만들고
헤이지스 키즈를 만들고 헤이지스 골프웨어까지 연속적으로 브랜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큰 설명이 없이 헤이지스 브랜드가 그대로 브랜드 확장이 돼가는 것입니다. 브랜드 확장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브랜드 확장을 많이 했을 때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매 유통에 저항에 직면할 수가 있고요. 혁신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특징적인 차별화를 가져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열성 브랜드를 확장을 했을 때 혁신성이 낮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관점에서는 브랜드 간에 서로 같은 브랜드끼리 시장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상품이었을 경우는 하나만 살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눠먹기식 시장으로 브랜드 간에서 그 안에서 브랜드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칫 추가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았을 때 기존 브랜드까지 한 번에 같이 이미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 브랜드의 핵심 브랜드 속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다른 기능을 추가했을 때 모 브랜드의 그 핵심적인 속성들이 잘못하면 희석돼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내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지금 브랜드 확장에서 아주 큰 실패 사례 하나인데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가 뉴코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거대한 불만에 직면하게 되는데 심지어 고발 사태가 일어나는 정도까지 복잡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크래시간 코카콜라 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부드러운 코카콜라 맛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다시 코카콜라는 옛날 코카콜라를 생산을 해서 옛날로 되돌아가는 마케팅 비용의 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사례입니다. 신라면의 사례인데요. 신라면이 매울신 그래서 매운맛의 신라면이라는 내용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높은 라면으로 돼서 모 브랜드를 이용해서 신라면 블랙을 만듭니다. 그래서 값을 좀 비싸게 받았는데 소비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 비싼 블랙 신라면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잘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원래 신라면으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블랙 신라면이 이 자취를 감춰가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확장에 큰 내용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비 맥주입니다. 1999년에 하이트 맥주와 오비 맥주가 큰 왕자 게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비 맥주가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을 때 하이트 맥주가 오비 맥주를 공격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겼던 시기가 1999년입니다. 그때 마침 오비 맥주는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오비 맥주의 모 기업인 두산그룹에서 낙동강에 페놀을 흘려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기판을 만드는 두산그룹의 공장인데 그 페놀이 낙동강에 유출이 돼서 낙동강 고기가 완전히 많은 수만 마리의 고기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염을 퍼뜨리는 기업으로
아주 지탄을 받았는데 그 시기에 두산그룹에서 오비 맥주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면서 오비 맥주 불매 운동까지 발생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하이트 맥주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물은 골라 마시면서 맥주는 왜 골라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점령해서 왕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 오비 맥주는 브랜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 맥주 오비를 앞에 붙여서 오비라고, 오비 아이스, 오비 블루 이렇게 해서 맥주를 출시했는데 이 전략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 브랜드가 이미지가 안 좋을 때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 오히려 새로 탄생한 브랜드까지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확장의 아주 중요 요체는 모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브랜드 확장에서 실패하는 사례 이외에 지난 큰 브랜드 확장의 문제점에 접했던 내용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브랜드 확장의 단점에 대해서 다시 사례를 코닥을 들었는데요. 필연적 자기 잠식 브랜드 확장 사례입니다. 그래서 코닥이 필름 카메라가 있을 때 1위를 달렸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필름이 없어진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코닥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포토 CD와 플레이를 생산하고 나중에 또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을 해가는 이런 내용으로 브랜드 확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모 브랜드가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브랜드 확장을 해가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브랜드 수직적 확장을 위한 의사결정 요소를 이렇게 정리해 놔봤습니다. 상위 또는 하위 시장으로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 전략적 의사결정 차원을 정리를 했는데요. 시장의 기회를 봐야 하고 기업의 능력을 봐야 되고 브랜드 전력을 이렇게 봐서 브랜드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로 할 것인가, 보증된 브랜드, 하위 브랜드, 기존 브랜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의 중요 요소를 정리해보는 표를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수직적 확장을 하는데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인데요. 우리가 실무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직적 확장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진부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들을 촘촘히 챙겨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업에서 필요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확장에서 상향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 그리고 하향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를 대비한 배경 및 요인, 위험, 브랜드 전략 대안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상위 시장으로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는 값을 비싸게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매력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브랜드 에너지와 생명력이 확대되겠죠. 또한 브랜드 강화를 통한 브랜드력 제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짚어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고가 시장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고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실패 사례가 나왔는데 신라면 블랙 이야기했었죠. 고가 시장으로 상향 확장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비대면 강좌를 듣고 있어서 시간이 길었을 때 너무 지루하고 힘든 내용이 될 것 같아 일단은 4-1 이 내용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연장해 가려 하는데, 한 장 한 장이 분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 연결성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더라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때 이 내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확장의 중요 요건인데요. 핵심 속성 그리고 의미 등 컨셉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컨셉의 일관성이 없었을 때 브랜드 확장을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의 유사성, 또 모 브랜드와 소비자와 관계 강도를 잘 알고 진행해야. 지금 브랜드 확장 사례 그 오뚜기에서하고 애플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오뚜기도 지금 계속해서 브랜드 확장을 해가고 있죠. 참기름, 라면, 미역, 미트볼까지.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사인데요. 애플은 맥킨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를 개발했을 때 맥킨토시는 이미 윈도우 개발 이전 도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 맥킨토시는 마우스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윈도우를 개발해서 마우스를 쓰게 됐습니다만 맥킨토시보다 한참 뒤죠. 그래서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 이거 만든 것 말고 아이패드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었고 또 대형 아이패드를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신상품 내용을 추가해가면서 브랜드 확장을 시행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브랜드 확장의 검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브랜드 확장의 기본 명제가 있어야 되고 또 브랜드 확장의 브랜드 자산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또 브랜드 확장 기회평가에 대해서 또 가로로는 브랜드 관리상의 중요 이슈 상세 내용을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브랜드 확장의 기본 명제는 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을 인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 브랜드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전체가 무너지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부정적 브랜드 연상 생성이 되는 것을 혹시라도 브랜드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을 절대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산 중에서 모 브랜드의 연상 확장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중요 3요인을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모 브랜드가 좋은 이미지야 되고 선호도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예상되는 연상의 독특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 브랜드가 브랜드 지식에 미치는
요 네 가지를 여기서 정리해 봤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SK2 화장품처럼 확실한 기능성으로 갔을 때 분명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그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판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확장 증거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더 확실하게 갈 수 있겠죠. 브랜드 확장과 평가인데요. 소비자 지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확장 대안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혹시 잠재되어 있는 확장 대안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케팅 프로그램 계획을 잘 짜지 않아 가지고 확장을 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여러분들과 지금 토론을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강좌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건 오프라인 때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4-1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오프라인 강의를 할 날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